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내 아내와 아이의 생명이 위험한데 무슨 가문 타령입니까?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절규. 평생 순종만 했던 아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수술 동의서가 떨리고 있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씌워진 쇠사슬은 때로 목숨보다 무거워집니다. 권위와 통제의 그림자 아래 숨죽여 살아온 세월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여기 한 여자의 집요한 통제 아래 무너져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 다른 이들의 행복을 질식시켰죠.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사랑이 아닌 소유욕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래왔어. 내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대드는 거냐? 어느 식당 주방에서 쓰러진 임신한 여성.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맺힌 땀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누군가의 딸이면서 아내이고 예비 엄마로서 그녀가 원한 건 단지 존중뿐이었어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요.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해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새로운 여정은 많은 것을 버리고 얻은 자유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죠. 통제가 사랑인지 집착인지, 한 사람의 고집이 다른 이의 인생을 짓밟을 때 그 상처는 과연 치유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인생의 갈림길에서 운명적 선택을 한 사람들과 그 선택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비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우울했죠.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 사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을 텐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죠. 그 미소가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손을 뻗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유리 액자에 비친 제 얼굴은 헬쑥하고 지쳐 있었죠. 여보,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가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차올라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흐릿해졌죠. 하지만 곧 옆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은이가 자고 있었죠. 17살 아직 어린 우리 딸.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죠. 지은이를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적금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현실을 직시해야 했죠. 내일부터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지은이는 학교에 가기 위해 서둘러 준비하고 있었죠. 여전히 눈가에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씩씩하게 행동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죠. 지은아, 엄마가 오늘부터 일을 찾아볼 거야. 지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17살 딸이 벌써부터 어른의 짐을 지려 했죠. 손을 내밀어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공부에만 집중해. 엄마가 할 수 있어. 지은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죠. 식탁에 홀로 앉아 신문 9일란을 뒤적였어요. 나이 42, 특별한 기술도 없는 나에게 열린 문은 많지 않았죠. 일주일 후 부자 동네 아파트의 파출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남의 집 바닥을 닦고 변기를 청소하고 빨래를 개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죠. 지은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집에 돌아오면 항상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은이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죠.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수학 문제집을 풀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어요. 지은아, 이제 자렴. 내일도 학교 가야지. 지은이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남편과 닮아 가슴이 아렸죠. 조금만 더 할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가끔 지은이의 책상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면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곤 했어요. 어린 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죠. 아빠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지은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교실 뒤에서 딸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지켜봤죠. 전교 3등의 성적으로 졸업하는 지은이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엄마, 서울대 말고 시립대 지원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은이가 말했죠. 놀라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왜? 너 충분히 서울대 갈 수 있잖아.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시립대도 좋은 학교예요. 게다가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집에서도 가까워요. 그때 깨달았어요. 지은이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딸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지은아, 엄마가 어떻게든 서울대 보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결심한 표정이었죠. 엄마, 난 시립대가 좋아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지은이는 시립대에 입학했어요.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걱정은 덜었지만 교재비와 생활비는 여전히 부담이었죠. 지은이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말리려 했지만 지은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엄마, 이제 제가 도울 수 있어요. 같이 힘내요. 지은이의 말에 눈물이 나왔어요.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었을까 싶었죠. 남편이 있었다면 지은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대학 생활 내내 지은이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어요. 피곤해 지친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지은이의 강한 의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졸업을 앞두고 지은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공무원이 되면 안정적이잖아요,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어요. 지은이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저는 여전히 남의 집 청소를 했죠.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엄마, 합격했어요. 제가 공무원 됐어요. 지은이를 꼭 안았어요. 딸의 등이 가늘게 떨리는 게 느껴졌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더 감격스러웠어요. 첫 월급날 지은이는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조심스레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죠.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챙겨드릴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순간 지난 6해의 고통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지은이를 꼭 안고 울었죠. 딸의 성공을 보고 싶어 했을 남편 생각에 더욱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여느 때처럼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눈물 대신 미소가 지어졌죠. 여보, 우리 딸 잘 자랐죠?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어요. 어쩌면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지은이가 있어 살아갈 힘을 얻었고 이제는 지은이의 성공으로 위안을 얻었으니까요. 손을 뻗어 액자를 가슴에 안았어요.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죠.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테니까요. 김순자와 지은, 어머니와 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지은이가 현우를 처음 소개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도 들었죠. 현우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네는 청년이었어요. 눈빛이 맑고 진실해 보였죠. 어머니, 이현우라고 합니다. 지은이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깊었어요. 처음 보는 자리인데도 어색함이 없었죠. 지은이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들의 연애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기는 지은이의 모습을 보며 흐뭇했죠. 현우는 매주 저녁 초콜릿이나 꽃을 들고 지은이를 데리러 왔어요. 그런 현우의 모습이 좋았어요. 내 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우리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현우네 어머님이 만나자고 하셨어요. 상견례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하는 파마에 평소 입지 않던 정장까지 꺼내 입었죠.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딸의 상견례에 같이 가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펐죠. 현우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호텔 안에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부셨죠. 이런 곳은 처음이라 어색했어요. 지은이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죠. 괜찮아요, 엄마. 현우 어머님도 좋은 분이실 거예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한 여성이 우아하게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브로치가 달린 실크 블라우스, 진주 목걸이, 그리고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이었죠. 정미경이었어요. 우리를 보자 가볍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자 씨. 드디어 뵙네요. 정미경의 목소리는 높고 또렷했어요. 현우가 서둘러 자리를 안내해 주었죠. 테이블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미경은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죠. 우리 현우가 공무원 신분을 얻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안정적인 직업이라 좋지만 사업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죠. 아, 저는 가정주부예요. 지은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정미경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동정인지 경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그랬군요. 참 안 됐네요. 저는 한정식 레스토랑 3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호텔 레스토랑도 제 가게 중 하나고요. 정미경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주변을 둘러보자 직원들이 그녀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죠. 갑자기 내 옷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지은 씨, 요리는 좀 할 줄 아나요? 우리 현우가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정미경의 시선이 지은이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마치 상품을 평가하는 것 같았죠. 지은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상견례 내내 정미경은 자신의 사업 이야기, 현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결혼 후 계획에 대해 쉴 새 없이 말했어요. 모든 이야기에는 그녀의 부와 지위가 녹아 있었죠. 이야기를 마치며 정미경은 결정타를 날렸어요. 결혼 후에는 우리 건물 2층으로 들어오는 게 어떨까요? 제가 마련해둔 신혼집이 있거든요. 그 말에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우도 당황한 기색이었죠. 어머니, 그건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정미경은 현우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다 준비해놨잖아. 우리 건물이니까 월세도 안 받을 거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내가 봐줄 수도 있고 좋은 조건 아닌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열리지 않았죠. 내 딸이 저런 시어머니와 살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침묵했죠. 결혼 준비는 폭풍처럼 지나갔어요. 모든 결정에 정미경의 입김이 강했죠. 웨딩홀부터 신혼여행지까지 모든 것을 그녀가 정했어요. 지은이는 때때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만 현우를 위해 참는 모습이었죠. 결혼식 날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놀랐어요. 화려한 꽃장식과 레드카펫, 그리고 대형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죠.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하객들도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좌석 배치였어요. 신랑 측은 200석 가까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지만 신부 측은 고작 30석 정도만 준비되어 있었죠. 그마저도 빈자리가 많았어요.
지은이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전부였으니까요.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나왔을 때 눈물이 났어요. 너무 아름다웠죠. 남편이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예쁘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내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입장이 이어졌어요. 현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입장했지만 지은이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그 미소를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현우는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식이 진행될수록 정미경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어요. 사회자는 계속해서 유명 레스토랑 CEO 정미경 여사의 아들 같은 표현을 사용했고 축사도 대부분 현우 가족의 지인들이 맡았죠. 지은이의 이야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피로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미경은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나는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내 딸의 결혼식인데 마치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지은이와 현우는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바로 정미경의 건물 2층으로 신혼집을 차렸죠. 처음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놀랐어요.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이 최고급이었고 인테리어도 완벽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취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간이었죠. 엄마가 다 준비해 주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기쁨, 체념, 분노, 알 수 없었죠.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을 소개했어요. 1층은 정미경의 사무실이었고 3층은 정미경의 개인 공간이었죠. 지은이와 현우는 가운데 끼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정미경이 내려왔죠. 아직 밥 안 했어? 내가 특별히 만든 음식 좀 가져왔어. 정미경은 지은이에게 묻지도 않고 식탁에 도시락을 펼쳤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현우도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어요.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지은이를 바라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어요. 지은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 지은이의 인생은 지은이가 책임져야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항상 지은이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요?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밝았어요. 너무 밝아서 오히려 불안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지은이가 울고 있었다는 것을. 내 딸은 혼자서 모든 것을 사귀고 있었어요. 현우에게도 나에게도 내색하지 않으려 했죠. 그날 이후로 지은이는 항상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죠.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지은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두 세계의 충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력하게 서 있는 현우. 지은이의 결혼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 딸은 강했죠.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견뎌낼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지은이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 딸이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죠.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지 몰라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축하해, 우리 딸. 건강 잘 챙기고 있지? 엄마가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지은이가 정미경과의 갈등 속에서도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소식은 큰 위안이 되었어요. 어쩌면 아이로 인해 가족 관계가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다음 날 서둘러 지은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지은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반짝였죠. 내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딸, 몸은 괜찮아? 지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곧 정미경이 내려왔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이고, 어머님도 오셨네요. 기쁜 소식 들으셨죠?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임신했어요. 정미경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만족감이 더 묻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지은이의 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아들이었으면 좋겠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남이 가업을 이어받았거든요. 그 말에 지은이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정미경은 그런 지은이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죠. 현우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우리 현우가 아들을 낳는다니. 정미경의 말에 지은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직 성별도 모르는 아이인데 벌써부터 아들이라고 단정 짓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불편해 보였죠. 하지만 지은이는 평소처럼 침묵했어요. 그날 이후로 정미경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어요. 매일 아침 지은이에게 전화해 건강을 체크하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일일이 보고받았죠. 지은이가 출근하는 날에는 점심 도시락까지 직접 배달해 주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자상한 시어머니 같았지만 그 속에는 통제의 의도가 분명했죠. 지은이의 입덧은 심했어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며 괴로워했죠. 출근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정미경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임신했을 때는 입덧 같은 거 없었어. 약한 체질이 문제야. 몸 관리 좀 제대로 해야지. 지은이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단지 고개를 숙이고 참을 뿐이었죠. 현우도 어머니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어요. 그저 지은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임신 3개월째 주말이 다가왔어요. 정미경이 갑자기 지은이를 불러 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했죠. 명절 특수로 바쁘다는 이유였어요. 지은이는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미경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임신이 병원이야? 내가 너만 할 때는 임신 9개월에도 식당에서 12시간씩 일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 결국 지은이는 주말 내내 식당 주방에서 일했어요. 손님 응대는 하지 않았지만 설거지와 야채 손질을 맡았죠. 뜨거운 주방에서 서서 일하는 동안 지은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현우는 출장이라 집에 없었고 정미경은 그런 지은이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죠. 일요일 저녁 지은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 배가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둘러 택시를 타고 지은이네 식당으로 향했죠.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땀이 비 오듯 흘렀죠. 정미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지은이가 우선이었어요. 급히 지은이를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죠.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재빨리 지은이를 진찰했어요.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 출혈이 있었고 유산 위험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정미경을 향해 돌아섰죠.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를 주방에서 일하게 할 수 있어요? 지은이와 아기가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남에게 큰 소리 낸 적 없는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화를 냈죠. 정미경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죠. 그런 약한 체질로 어떻게 우리 집안의 아이를 낳겠어요? 임신이 뭐 대수라고 이렇게 난리야.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이상의 다툼은 지은이에게 좋지 않았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말했어요. 지은이는 이제 제 딸이기 전에 한 생명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에요. 존중해 주세요. 정미경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보였지만 병원이라는 공간을 의식한 듯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지은이는 3일간 입원했어요. 다행히 태아는 무사했지만 의사는 앞으로 2주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현우는 출장에서 급히 돌아와 지은이 곁을 지켰어요.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죠. 미안해,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은이는 그런 현우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죠. 병실 밖에서 지켜보는 내 마음도 무거웠어요. 딸을 저런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이 나의 책임인 것만 같았으니까요. 퇴원 후 지은이는 정미경의 집이 아닌 우리 집으로 왔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지은이에게는 안식처가 되어 주었죠. 현우도 매일 퇴근 후 우리 집에 들러 지은이를 돌봐주었어요. 그런 현우의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정미경의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매일 전화로 지은이의 상태를 체크하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 물었죠. 심지어 산부인과 의사도 바꾸라고 했어요. 자기가 아는 더 좋은 병원이 있다면서요. 시댁으로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옆에서 제대로 돌봐줄게. 정미경의 말에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현우는 그런 지은이의 표정을 보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대 의견을 냈어요. 어머니, 지은이는 지금 안정이 필요해요. 장모님 집에서 조용히 쉬게 해주세요. 그 말에 정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것이 충격이었던 모양이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매일 전화로 압박을 계속했죠. 지은이는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2주간의 절대 안정 기간이 지나자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지은이가 아니었어요. 눈빛에 경계심이 생겼고 말수도 줄었죠. 특히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졌어요. 현우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어머니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았죠. 지은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현우의 태도는 정미경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죠. 그녀는 점점 더 지은이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현우를 꼬드겨서 엄마한테 대들게 만들었구나. 지은이에게 직접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현우는 그런 상황을 알고도 어머니에게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했어요. 여전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임신 5개월 초음파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이는 건강했고 성별은 여자아이였죠. 지은이와 현우는 기뻐했지만 정미경의 반응은 달랐어요. 딸이라고? 확실해? 다시 검사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정미경의 실망감은 숨길 수 없었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의 건강이 아니라 성별이었으니까요. 지은이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익숙해진 듯 했어요. 현우는 분노했어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냈죠. 어머니, 제 아이가 건강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별이 뭐가 중요해요? 그 말에 정미경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태도가 더욱 냉랭해졌죠. 지은이의 임신은 계속되었어요. 신체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는 여전했죠. 정미경은 표면적으로는 자상한 시어머니 역할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통제와 압박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먹는 음식, 만나는 사람, 심지어 입는 옷까지 간섭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은이는 강했어요. 뱃속 아이를 위해 참고 견뎠죠. 현우도 점점 더 아내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정미경의 분노는 커져갔죠. 어느 날 밤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엄마, 저 이제 정말 힘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은아, 이제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줄게. 혼자가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았죠.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요. 정미경의 절대적 통제에 맞서기로 했어요. 새벽 3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잠에서 깨어 화면을 봤죠. 현우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 지은이가 갑자기 양수가 터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포와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였죠. 아직 예정일까지 2주나 남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는 거야? 지금 바로 갈게.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잡았어요. 차 안에서 계속 지은이 생각만 났죠. 출산은 언제나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조사는 더욱 그렇죠.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죠. 눈물 때문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현우가 응급실 입구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그의 곁에는 정미경도 있었어요.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급하게 나온 듯 단정치 못한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머님, 지은이가 지금 검사 중이에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양수가 터져서. 현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미경이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 시간에 다들 나오게 만들어. 아기 낳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난리야. 정미경의 말에 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분노가 스며 있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았죠. 대신 나를 응급실로 안내했어요. 지은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죠. 나를 보자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내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초음파 결과를 들고 있었죠.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기가 거꾸로 있습니다. 골반도 좁고요. 자연분만은 위험할 것 같아요.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에 정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즉시 반대 의견을 냈죠. 제왕절개요?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연분만이었어요. 제왕절개는 여자를 망치는 거라고요.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미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했죠. 지금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기가 거꾸로 있어서 탯줄이 압박될 가능성이 높아요. 태아의 심장 박동도 불안정합니다. 제왕절개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미경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는 한의사를 불러 자연분만을 유도하자고 주장했죠. 현우는 갈등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의 말과 의사의 조언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지은이는 그저 고통에 신음할 뿐이었어요.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내 딸과 손녀의 생명이 위험한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미경 씨, 지금 지은이와 아기의 목숨이 위험해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미경은 차갑게 나를 노려봤죠. 김순자 씨, 당신은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자연분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왕절개는 평생 흉터를 남기고 다음 임신도 어렵게 만든다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은이의 상태는 악화됐어요. 간호사들이 들어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여러 장비를 연결했죠. 태아의 심장 박동을 보여주는 모니터의 소리가
점점 불규칙해졌어요. 의사가 다시 들어왔죠.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태아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바로 수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현우는 동의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정미경은 여전히 완고했어요. 현우야,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내 아내가 좀 더 참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거야. 그 순간 지은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어요. 산소 부족 때문이었죠.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들었고 의사는 다급하게 외쳤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가야 해요. 현우의 얼굴이 변했어요. 그의 눈에서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죠. 그는 동의서를 들고 펜을 집어들었어요. 정미경이 그의 팔을 붙잡았죠. 현우야, 엄마 말 들어. 이건 우리 가문의 문제야. 그때였어요. 평생 어머니에게 순종해왔던 현우가 처음으로 폭발했어요. 가문이요? 지금 내 아내와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가문이에요? 현우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정미경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아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소리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현우야. 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현우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는 재빨리 동의서에 서명하고 의사에게 건넸죠. 빨리 수술해 주세요. 제발 제 아내와 아이를 살려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어요. 순식간에 지은이는 수술실로 옮겨졌죠. 복도에 우리만 남았어요. 현우, 정미경, 그리고 나. 정적이 흘렀어요. 정미경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평생 자신의 말에 복종해온 아들이 방귀를 든 것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현우야,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정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죠.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어머니, 저는 이제 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 제 가족을 지켜야 해요. 현우의 말에 정미경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죠.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수술은 2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현우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기도했어요. 나도 그의 옆에 앉아 함께 기도했죠. 정미경은 복도 끝에 홀로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죠. 그의 표정은 밝았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안전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여자아이예요.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몸무게는 2.8kg이고요. 여자아이. 내 손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현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돌아서서 복도 끝에 서 있는 정미경을 바라봤죠.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딸이 태어났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정미경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실망,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죠.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그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제부터 어머니의 아들이기 전에 지은이의 남편이고 딸의 아버지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우리 가정에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어요. 정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죠. 지금부터 우리는 독립할 겁니다. 어머니 건물이 아닌 우리만의 집을 구할 거예요. 제 아내와 딸을 위해서요. 현우의 선언에 정미경은 흔들렸어요.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죠. 벽을 짚지 않았다면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얼굴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현우야, 내가 정말 엄마를 버리는 거니? 정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죠. 그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를 존중해 주신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통제 아래 살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현우는 돌아섰어요. 그는 내게 다가와 미소 지었죠. 장모님, 지은이와 아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가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미경을 뒤로하고 우리는 회복실로 향했죠.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정미경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그녀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진 듯 했어요. 회복실에서 지은이를 만났어요. 수술 후라 창백했지만 눈빛은 평화로웠죠.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작은 생명. 내 손녀였죠. 엄마, 서연이에요. 우리 딸 이름은 서연이에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행복감이 묻어났어요. 현우는 아내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죠. 그의 눈에는 사랑과 결의가 가득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새 식구만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현우의 말에 지은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의문의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현우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자신의 결심까지.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죠. 오랜 시간 참아왔던 고통에서 벗어나는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서연이의 탄생은 단순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현우의 새로운 선택,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죠.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서연이의 작은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 순간 모든 고통과 갈등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어요. 새 생명의 탄생과 함께 우리 가족은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서연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지은이와 현우는 내 작은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퇴원한 지은이를 집으로 데려오던 날 현우는 정미경의 집에 들러 필요한 짐만 챙겼다고 해요. 시어머니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고 했죠.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내 딸과 손녀를 지켜준 현우가 고마웠어요. 우리 집은 좁았어요. 방이 2개뿐인 작은 아파트였죠.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은 금세의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서연이의 울음소리, 지은이의 노랫소리, 현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죠.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아침이면 서연이의 작은 손을 잡고 엄마 놀이를 했어요. 내가 엄마가 되고 지은이가 할머니가 되는 상상놀이였죠. 가끔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요. 하지만 서연이의 해맑은 웃음이 모든 아픔을 씻어줬어요. 엄마, 저 회사 복귀해야 해요.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죠? 지은이의 말에 기쁨이 차올랐어요. 드디어 손녀를 돌볼 기회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산후 휴가가 끝나고 지은이가 복직하면 서연이는 내가 돌보기로 했어요. 어린이집은 서연이가 좀 더 큰 다음에 보내기로 했죠. 지은이와 현우는 열심히 일했어요. 특히 현우는 더 이상 정미경의 도움 없이 살기 위해 부업까지 시작했죠. 주말에는 번역 일을 했고 평일 저녁에는 과외도 했어요. 그런 현우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미경의 집에 살았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달라졌어요. 더 단단해졌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죠. 어머님, 곧 전세금 모아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그때까지만 좀 불편하게 지내요. 현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현우의 진심이 더 느껴졌어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서연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죠.
처음으로 웃던 날, 처음으로 뒤집기를 성공한 날,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우리 넷은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정미경 생각이 났어요. 손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할머니, 아들에게 거부당한 어머니로서 그녀의 마음은 어떨까 싶었죠.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정미경을 마주쳤어요. 채소 코너 앞에 서 있던 그녀는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은 공허했어요. 활기찬 걸음걸이도 사라졌고 자신감 넘치던 표정도 없었죠.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정미경의 눈이 커졌죠. 그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불안하게 만지작거렸죠. 김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정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의 눈에는 묻고 싶은 질문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현우와 지은이, 그리고 그 아이는 잘 지내나요? 정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특히 그 아이라는 말을 할 때는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죠.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그녀는 서연이의 할머니였으니까요. 다들 잘 지내요. 서연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내 대답에 정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급히 손으로 눈가를 닦았죠.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미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혹시 현우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도 안 받고 회사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아서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아들을 만나려 했을지 짐작이 갔죠. 하지만 내가 함부로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미경 씨, 그건 현우가 결정할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정미경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죠. 알아요. 당연히 그렇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미경의 말에 놀랐어요.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매일 밤 생각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지은이를 그렇게 대했을까? 왜 내 고집을 꺾지 못했을까? 정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던 거죠.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슈퍼마켓 한가운데서 울고 싶지 않았겠죠. 우리 잠시 밖에 나가서 얘기할까요? 내 제안에 정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죠. 봄이 시작되는 3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식당은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토록 키워온 사업이 이제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정미경의 말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벚꽃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현우에게 전화해요.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요. 회사 앞에서도 몇 번 기다렸어요. 마침내 현우를 만났을 때 그 아이는 그저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내 아들인데. 정미경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어느 날은 어린이집 근처에서 서연이를 봤어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내 손녀인데. 정미경의 고백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할머니가 손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미경 씨, 시간이 필요해요. 현우와 지은이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요. 내 말에 정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죠. 김순자 씨, 제가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에게 그런 짓을 해서요. 당신 딸을 그렇게 대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를 위험에 빠뜨려서요. 정미경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죠.
마음이 열렸어요. 정미경 씨, 저도 처음부터 완벽한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되는 일도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죠. 정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서연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서연이에게도 할머니가 필요했어요. 외할머니도 중요하지만 친할머니의 사랑도 받을 권리가 있었죠. 매주 토요일 오후 우리 집 근처 작은 공원에 서연이를 데리고 나가요. 2시쯤이요.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그건 운명이겠죠. 내 말에 정미경의 눈이 빛났어요.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정말 감사합니다. 김순자 씨. 정미경은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죠. 아마도 내게 약점을 보인 것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그 주 토요일 약속대로 서연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어요. 한쪽 벤치에 정미경이 앉아 있었죠. 평소에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보자 긴장한 듯 몸을 고추 세웠어요. 멀리서 지켜보는 정미경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현우와 지은이의 동의 없이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정미경은 매주 토요일 같은 벤치에 앉아 서연이를 지켜봤죠. 가끔은 작은 인형이나 풍선을 들고 와서 멀리서 흔들기도 했어요. 서연이는 그런 정미경이 낯설지만 재미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토요일마다 공원에 가면 항상 같은 아주머니가 있던데 혹시 아는 분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은이가 정미경을 알아본 것 같았죠.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분이 정미경 씨야.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서연이가 보고 싶다고 하더라.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는 않았죠. 그녀는 깊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언젠가는 만나야 할 사람이긴 하죠. 지은이의 대답에 놀랐어요. 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지은이는 현우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가 내게 다가왔죠. 장모님, 이번 토요일에 어머니를 좀 더 가까이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직 직접 대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죠. 그 주 토요일 평소보다 정미경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서연이를 안고 정미경이 앉아있는 벤치 근처로 갔죠. 정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긴장한 듯 몸을 바로 세웠죠. 안녕하세요, 정미경 씨. 오늘은 서연이가 할머니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네요. 내 말에 정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이의 작은 손을 살짝 만졌죠. 서연이는 낯선 사람의 손길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안녕, 서연아. 할머니야. 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방긋 웃었죠. 그 웃음에 정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김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정미경의 감사 인사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교만함이나 우월감이 없었죠. 그저 손녀를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마음만 담겨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벤치에서 우리는 묵묵히 서연이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용서와 화해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해요.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정미경은 벚꽃 한 장을 손에 받아들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 아집과 고집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어요. 이제야 깨달았네요.
그녀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누구나 실수를 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중요하죠. 정미경은 이제야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그 웃음소리가 우리 모두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는 것 같았죠. 언젠가 이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오늘의 작은 만남이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랐어요.